예, 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탄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은 전 충청남도 이선 도의회 의원 김용필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녀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김은경의 어떤 다시 가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그녀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충청남도 이선 도의원 김용필 의원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단소리 쓴소리 애청자 여러분, 이 더위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충신포럼 단국대 전 부총장님 최종진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거리 늘 오시느라고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약속 잘 지켜주시고 늘 주제를 다양하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느라고 너무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살고 있는 태안군 해수욕장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온 거는 싹 가시고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제 막내 딸내미도 와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바닷가 태안군으로 많이 와주십시오. 주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대단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자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파 쪽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충청남도에서 어른들이 아무 소리 않고 계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최종진 단국대 전 부총장님도 노인이죠. 예,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해당되는 분일 것 같아요. 예. 저보다도 더 굉장히 서운하다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태가 벌어진 게 30일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30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대통령도 휴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휴가 중인데, 보통 휴가 때는 여름철 뜨거울 때는 휴가 얘기지 별 큰 이슈거리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냥 소낙비 한번 내리면은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30일 날 터졌는데 지금 폭염보다도 더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다가 계란을 깨서 가지고 넣으면은 금방 익을 정도로 대단하게 지금 전국을 달구고 있고, 국민들에게 밥상머리 그리고 커피 카페에서 이 얘기가 지금 화제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딱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저희 방송 카메라에 잡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분이, 이게 지금 조금 전 상황이에요. 조금 전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이분이 우리 대한노인회 회장님이세요. 대한노인회 회장님인데 이분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사과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를 찾아왔답니다. 찾아왔는데
직접 사람을 뺨때기를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고 김은경 위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 사진, 김은경 위원장 사진을 5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다 아, 센스 있으시네. 5대를 그냥.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 노인분들이 회원들이 다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난 30일 날 벌어졌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처럼 가라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이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발적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정치 용어를 잘 몰라서 내가 그랬다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정치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미 그 문재인 그 민주당 당 대표 때 당무감사위원을 지냈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2015년도에. 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은 뭐냐면은 당에 대한 그 지역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행정기관으로 얘기하면 감사원 위치입니다. 그럼 이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용어, 정치 현황,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런저런 거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정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크니까 오리발 들고 나가다가 닭발 내미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2가지 다 내미는 거 아니고? 좀 있으면 타조 발도 내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타조가 발톱이 교수님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혁신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을 크게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내가 이재명 대표가 나를 임명했는데 뭔가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사실 3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한테 패했지요. 대통령 선거에 패했죠. 그리고 지방선거에 패했거든요. 그 뒤에 또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니까 김남국 의원의 어머니 여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코인 거래된 내역도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돈봉투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전에. 그러니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혁신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자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정치인 중에서는 당무감사위원을 2015년도에 지냈던 사람인데 정치 용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작정하고 했을 것 같다. 했다라고 하면 제가 또 법적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했을 것 같다는 의혹이 진하게 든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말씀. 왜냐하면은 선거를 3번이나 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내년도 총선에 가가지고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볼장 다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내걸은 거 지키려고 하면은 그냥 발목 잡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혁신위원장으로 딱 와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혁신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럼 혁신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길 표를 갖다가 우두둑 이제 끌어모아야 되는데 끌어모을 때 보니까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냐? 계층을 봐보니까 이게 20대예요. 20대. 그래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2050이 아주 난해하다는 거죠. 2050. 왜냐하면 정치 분석을 그쪽에서 해보니까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도 얘기입니다. 20대가 이상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50대가 지지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2030 좌담회에서 작정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을 아닐까. 무슨 말이냐. 우리 2030 우리 민주당원들이 뭉쳐야 된다. 우리 뭉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혁신위원장인데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생각에서는 이걸 생각한 거죠. 바로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연못에서 미꾸라지 잡을 때 교수님 아세요? 교수님 저 당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옛날 그 돈 저기 비 오고 할 때 통발 치고 할 때 미꾸라지 잡을 때 그 족대 가지고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가만히 있으면은 안 잡힙니다. 어떻게 잡으십니까?
족대를 설치하고 그냥 발로 그냥 두두두두두 몰아야 돼요. 흙탕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 세대 간에 이 30대 50대를 꺾고 노년층을 꺾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젊은 층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을 내가 혁신위원장으로서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이 표를 긁어 모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갖다 주자. 그러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가장 큰 장애물이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그 2030의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면 좋은데 이게 기분 좋을 때 차가 안 다니는 길에서 그냥 혁신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에서 그 운전을 하면은 기분이 창문 열고 하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더울 때 솔솔 불어오거든요. 그런 김에 악셀에다를 이거 밟았는데 잘못 밟은 거죠. 노인 어르신들을 잘못 밟은 거예요. 아차 싶었는데 그게 이미 녹음이 난 거죠. 단지 이분은 그런 거예요. 앞뒤 문맥을 다 살펴봐라. 나는 2030의 젊은 청년들의 정치적인 그 발전, 참여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 결코 노인 어르신의 그 뜻을 저버리고 폄하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난 거예요. 그 문맥상에 딱 보면은 2030이 투표를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에는 2030보다도 노인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잘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김웅기 혁신위원장 생각 속에는 이 노인 어르신들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정치 선거를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세력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의 뭐라고 하죠? 표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다가 왜 자기 아들을 끌어들입니까? 내 아들이 얼마나 세상에 아들을 좋은 길로 데리고 가도 될까 말까 한데 꽃길로 데리고 가도 될까 말까 한데 아들을 보통 엄마들은 참 보면은 요즘 그 민주당 사태를 저는 지켜보면서 참 그 엄마들의 좀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엄마는 부인은 남편이 감옥 가 있는데 당신 거기서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세상에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노인 어르신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으니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첫째는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 그릇된 사상 속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건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인생을 갖다가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바깥에 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온 그 아버지 어머니들 그것을 존중을 하고 그걸 살아온 사람들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본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걸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 경륜 가운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은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 아름다움 그리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이 왜 민주당에게는 악덕 왼수가 되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대들 간의 젊은 사람과 그 노인 어르신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생긴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생긴 이거는 대형 악재 참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김은영 혁신위원장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민주당이 또 고질적인 뭐냐면은 민주당은 꼭 지역과 지역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지역과 지역. 결정적일 때. 네. 뭐가 안 될 때. 안 될 때. 꼭 지역파를. 승부적으로 네.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렇게 되면 꼭 전라도에 가가지고 호소하고. 아니 요즘 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정말 표의 문제에 있어서도 좋은 일꾼들에게 표를 줄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충남이지 않습니까? 저희 유튜브 그 단소리 쓴 충남이잖아요. 충남도 보면은 저 문진석 국회의원 보면은 고향이 장흥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고향이 장흥인데
우리 충청도,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 분들은 문진석, 장흥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충청도가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호남에서는 그냥 호남 사람만 보고 눈 감고 찍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지역의 것은 철저하게 자기 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은근 혁신위원장도 2030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바로 이 호남 정신을, 호남의 뿌리를 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도 얘기, 내가 뭐 노인 어르신 뭐 조금 뭐 서운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얘기가 뭐 잘못되게 나갈 것 같으냐? 우리는 호남의 뿌리를 둔 정당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사고를 쳤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부산이나 그 경남 같은 데 가도 영남이라고 하세요. 통틀어서. 그렇게 해야 되네. 영남에 가도 호남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은 그 전재수 의원, 그 부산분, 얼마나 그 국회의원 그 누굽니까 그 저기 지금 보훈처장 하고 있는 분을 2번씩이나 물리치면서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역시 영남의 정신이거든요. 영남의 정신이고 절대로 그 지역과 지역을 갈라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보수 정당에서는. 근데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갈라치기를 하는 그 그릇된 사상을 가진 혁신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긴 문제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상하게 그 민주당의 혁신을 하고자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이념 문제를 가지고 항상 갈라치기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보다도 이상하게 저쪽 북쪽 사람들의 그 이념을 갖다가 좋은 것인 양 포장해가지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2030들 요즘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람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된 세대 간의 생각을 갈라치기 하고 젊은 사람과 노인 어르신 그리고 지역 간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북한의 이념을 갖다가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갈라치기 하면서 그 우리 자유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들을 서로 갈등 속에 붙이기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혁신위원장으로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단원을 나눠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2, 3일 사이로 제 주변에 있는 남녀노소 뭐 이렇게 참 청년이나 중년이나 장년이나 이 노년 할 것 없이 그래도 한때는 뭐 진보라고 그럴까 보수라고 그럴까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옳은 건 옳고 저 사람 얘기는 저게 맞다. 이 사람 얘기는 또 이게 맞다. 이렇게 평을 해 주시던 분들이 이번에 이 김은경이라는 이 여자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그 김은경이라고 뭐 민주당 그 뭐 혁신위원장 김은경 그러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내가 이 김은경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위원장 자격은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한 재작년인가 잠시 이 자리에서 그 호남의 그 삼선 의원이신 그 최낙도 의원님하고 이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은 그 정치 참 위트 있으시고 재밌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식이 풍부하시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제 아마 그 민주당 쪽에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 노인을 그 대표하시는 위원장님이나 회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어젠가 그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는 심지어는 그런마저도 이 김은경이라는 그 이 여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가지고 굉장히 그 야단을 치시는 그 뉴스를 제가 잠시 본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보고서도 지금 저희들이 그 느끼는 거지만 또 제 주변에 있는 그 어저께 그 젊은 그 제자들하고 제가 그 점심을 먹으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 이 사람 이 여자의 그 한 얘기 자체가
사실입니다. 이재명이는 이미 끝났구나. 이재명이를 데려온 사람이 이재명이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혁신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아니고 혁신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와서 민주당을 망가뜨리고 이재명이를 그냥 아주 밟아놓는 역할을 이 김문경이라는 사람이 해주고 있더라. 그리고 생전 저희들도 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또 쟤네들 삶의 어떤 중심이고 또 쟤네들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 왔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쟤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쟤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60대 후반 중반 이런 분들인데 몹시 화가 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 젊은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급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어저께 페이퍼럴 뉴스를 하나 보다가 이제 찾아놓은 건데 김은경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 좌담회의에서 과거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자기 아들 생각이었다며 되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물의를 빚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는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논란이 키웠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이게 김은경이라는 여자가 한 얘기보다는 양이원영이라는 여자가 한 얘기가 더 이제 화가 나는데 저도 이제 한 3년만 있으면 이제 80으로 접어드는데 그런 제 심정도 오히려 김은경 얘기가 이제 화가 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말을 이따위로 한 거에 대한 양이원영에 대해서 저는 화가 더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미루고 지금 주변에서는 지금 이 김은경이라는 여자가 한 얘기 때문에 어떤 화나 있는 주변 분들의 표정은 또 표현은 좀 어떠세요? 노인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노인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잖아요. 나는 노인이 되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고생 속에서 이제 세상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이제 곧 사라질 분들이 어떻게 똑같은 한 표를 갖다가 생산하느냐. 한 표 권리 행사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인분들이 한 표를 갖다가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민주당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들은 가능하면 여기 이제 나오지 말라. 그럼 주변에서 지금 교수님 반응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 세대가 지금 1,000만입니다. 1,000만. 지금 이분들의 조직은요, 전국의 면 단위까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더위 속에서 힘든 이 판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지금 대한노인의 사무실로 사과하러 왔다고 하는데 사과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사과를 안 받아주고 이제 만약에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분들의 요구는 뭐냐면 사퇴하라. 김은경 혁신위원 사퇴하라니까 사퇴하고 사과는 별개의 문제다. 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더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스팔트에 와가지고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아마 시위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뢰 밟은 것 같아요. 지뢰.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갖다 넣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찌 할 수도 없는 거죠. 혁신한다고 갖다 놨는데 혁신은 고사하고 그냥 민주당을 거의 지금 1,000만에 되는 노인 세력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폭염보다도 더 큰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꽃길만 걸은 사람 같아요. 꽃길.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금융감독원 부원장 측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을 하는 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처의 책임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5년도에 당무 감사위원도 했고 정말 뭔가 아는 사람이라면은 대통령이 퇴임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그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정치했으면 좋겠다. 떳떳하게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월급이 많은 거예요. 월급. 연봉이 3억이랍니다. 3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연봉을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 1년까지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만 그랬느냐? 전국 산하의 공공기관단체가 130개 이상인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받은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100여 명이 지금도 월급 타느라고 꼿꼿이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근데 더 아주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그 월급을 타기 위해서 국정 이념도 맞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인천 시당에 가서 한 얘기가 또 가관입니다. 자기가 뭐라 그랬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하는데 그게 치욕이었다는 거예요. 치욕. 아니 치욕이면 왜 치욕을 겪고요? 무슨 자기가 뭐 일제 뭐 을사 뭐 보호조약 무슨 뭐 을미사변 뭐 일제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냥 사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 다른 사람 와서 그 일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물러나지도 않고 또 물러나지도 않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그 시기에 임명받은 사람 한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 왜 치욕을 감수하고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혁신을 업어치기 당해야 될 사람이다. 혁신의 대상이다. 그러니 참 이게 제가 속해 있는 당은 아닙니다만은 연민과 안쓰러움과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 둘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화가 치밀고 열이 받치고 별의별 소리를 좀 다 하고 싶은 입장의 그 대상자 아니에요? 근데 이번 기회로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이 많은 사람이 이 부분 가지고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소리 날 정도로 저는 그동안에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김은경이 막말 발언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이 노인 회장님 노인회에 가가지고 사과하러 왔다라고 한 거는 절대로 제 생각에는 이 김은경이 생각은 아니고 당에서 워낙 힘들으니까 당에서 가가지고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와라. 뭐 이런 속된 말로 지시를 받고 갔지, 이 사람 생각이나 소견이나 심성으로 봐서는 자기 생각으로 가지는 않았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회에서도 그런 감지를 하고 표정도 보고 앞뒤 중간 말투를 보고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는 말씀하셨죠. 우리 김 의원님이 차마 거기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은 못 때리고 김은경이 사진을 놓고 때렸다고 하는 거는 그게 사람을 놓고 정말 때렸다는 것보다도 더 이거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그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노인회 회장님이 앞에 있는 사람을 때린 게 아니고 김은경이 놓고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죠. 근데 이와 같은 사태 가운데에서 보수 중도 정당에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저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람들이 헛발질을 생각하는데 저는 헛발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첫째는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사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거쳐오면서도
그 노인 어르신들 특히 그 6.25 참전, 월남전 참전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애우를 정치인들이 잘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 그 정치 현실 가운데서 그 노인 어르신들에게 그 서운하게 한 그런 모습들이 정치권에는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회에 정말 우리 사회가 그 동방예의주의라고 하는 그 이런 모습도 없고 하다못해 그 선생님 뭐라 한다 학생이 선생님을 갖다 두들겨 패기나 하고 이런 앞에서 그 전교조 출신 그 사람들은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서 학생의 인권을 오면서 교권은 인권은 없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큰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른을 하대하고 경시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담배 피면은 너 담배 피지 마 하면은 네가 내 담배값 줬어 하면서 날뛰는 이런 어떤 그 학생들도 많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김은경과 같은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수님은 이제 김은경 이제 여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기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 22살 그 먹은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 때 그렇게 왜 이렇게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지도 못하는 분들 표하고 우리 표하고 이게 똑같으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나중에 투표할 때 미래에는 그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김은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국어대 그 법학과 교수입니다. 법학과 교수라면 법을 잘 아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평등의 원칙인데 가난한 사람도 한 표, 부자도 한 표, 돈 많은 사람도 한 표, 돈이 부족한 사람도 한 표. 모두 국민에게는 표를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참정권이라고 하거든요. 김은경 법대 교수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참정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일부러 한 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국 같은 경우도 여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한 사례도 있고 모든 국민들이 한 표 행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을 왔습니까? 그러니까 김은경이라고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입법에 있어서 의석수가 많고 하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노인분들에게도 줄 수도 있다. 그런 법학자적인 관점에서 참정권 문제를 저는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거론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의 표는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 오래 살 수 없는 분들은 표의 그 대결을 제한시킬 수도 있다. 이 법대 교수가 뭐 헛소리 하겠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민주당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년에 총선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김은경 교수의 그런 사상을 이재명 대표가 잘 알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에 이재명 대표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 변호사 아닙니까? 법조인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를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당신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뭡니까 지금 오리발도 아니고 닭발도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두문분출하면서 그 휴가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참 무슨 얘기를 할지 참으로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생각은 참정권을 아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헌법을 제재하는 국회의석도 300석 중에서 한 200석 이상의 민주당 의석을 차지하면은 미래가 없는 그 노인분들 표를 갖다가 등가성 있게 표대결 제한시키는 것을 하자. 아니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임신한 분은 표를 2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분명히 2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잘 모르는 그리고 법학자의 그 사상을 가진 그 아주 편향적인 그런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물리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김 의원님 김호요 오일 그 대한 노인회장님을 한번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접한 적은 없고요. 네. 그 언론을 통해서 요즘 왜 그러냐면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크시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뵀는데 오늘 또 한복 입고 그 나오셔가지고 그 더군다나 그 박광원 그 대표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 대신 와서 그 사과하고 할 때도 그 자리 지키면서 그리고 이렇게 노인분들을 그 폄하하고 우리를 갖다가 괄시하고 그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은 사실 어떤 진보나 뭐 보수나 어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단지 그 노인 그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그 학대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학대. 그래서 요즘 밤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진보 쪽에서 그 노인을 대표하시는 전 그 삼선 의원 최낙도 의원님도 제가 뵙고 뭐 1시간 이상 그 대화도 같이 나눈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참 그 인품들이 그 훌륭하신 분이고, 예. 제가 그 어느 단체의 어떤 그 직함을 맡고 있었던 입장에서 그 이부 그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도 모시고 큰 행사를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인품이 대단히 훌륭하시고 이분도 정치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하다 보면은 말실수도 있고 또 뭐 실언도 뭐 본의 아닌 실언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인데 김은경이가 사과하러 찾아갔는데 소파에다 앉혀놓고 거기에서 그 김은경이 사진을 크게 이렇게 그 복사한 걸 가지고 대신 그거로 지금 그 계속 때리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 인품을 가지신 김호일 그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저 정도 화나셨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해할 수 있다고는 젊은 이분이 저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연세가. 예. 예. 그리고 이분 그 우리 방송에서 나오는 그 저기 복장이 늘 어떤 행사장에 가도 저 복장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어른이시지만 그 예의가 굉장히 그 바르시고 어떤 그 강연하든가 연설을 하시고 인사말 이런 걸 하실 때도 보면은 그 아주 그 관중이나 그 청중이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좋도록 늘 그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김은경이가 찾아온 그 자리에서 저렇게 그 화가 날 이렇게 어떤 그 모션이라고 그럴까? 그 하시는 거 보면 보통 화난 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노인회 그 분들이 그 대한노인회 회장님 보고 강한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나. 또 우리가 이대로 그냥 그 뭐 종이 페이퍼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때리는 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 이번에 그 노인들도 뭔가 그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노인 발언 때문에 지금 뭐 이 김은경이 뿐만이 아니라 제일 지금 독하고 강하게 한 게 김은경일 것 뿐이지 그 전에 뭐 정동영이로 비롯해가지고 옛날에 뭐 서른 의원도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던 것 같고 쭉 지금 계속 연달아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바로 그 떠 있는 기사를 하나 검색했는데요. 예. 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김호일 그 위원장께서 사진 하나를 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 제가 한번 잡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요 화면이 지금 뭐냐면요. 지금 이분이 지금 어르신 폄훼사 이게 김호일 대한노인회 그 회장께서 지금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염색체 그 DNA 그 뼛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 어르신을 갖다가 대접하지 않고 그 가치가 없음을 그 폄훼하는 것들이 이 DNA가 있다는 거죠. 여기 그 정동영 의장 시절부터 해가지고 또 김용민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김용민은 그 노인 어르신들이 그 시청에 오지 못하게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없애라. 계단으로 뭐 오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70 넘으면 뭐 일을 하지 말아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저기 김은경 위원장을 갖다가 편들면서 다음 투표할 때는 없는 사람들이다. 유시민 뭐 서른 쭉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정치 역정 그 가운데에서는 본인도
지금 어때 서른 의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일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박지원 그분은 80이 넘었잖아요. 그 해남 진도 거기서 또 출마한다면서요. 당의 노인들을 향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 그 천만 노인들을 향해서 무책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김호일 위원장께서는 경로했다. 경로. 이게 바로 김호일 위원장이 대한 그 노인의 회장으로서 그 민주당 그 DNA 속에 있는 그 노인 폄하 역사에 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지금 그 노인 폄하 발언은 정청래 의원 말대로. 일단 정청래 의원은 때만 되면 잘 등장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조계종이 무슨 뭐 봉이 김선달처럼 그 뭐 산에 뭐 물 팔아서 무슨 뭐 하느냐 해가지고 그 대선 전에도 그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료 받는다고. 입장료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정청래 의원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소한 표차를 이길 때. 근데 정청래 의원도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에 관해서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네 단어는 쓰지 않았지 않느냐. 네 단어. 네 단어가 그거죠 뭐. 노인 땡땡 그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곁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 잘하십니다. 대표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민주당 자체는 지난번 20대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기 40대는 또 표를 많이 찍었다는 게 민주당을 그 선거 그 표 그 데이터에 보면. 근데 50대 60대 이상은 또 보수 정당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노인 어른들이 그냥 아주 그냥 꿈속에서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미운 것을 그렇다고 저는 김문경 혁신위원장이 뭐 더위 먹어서 저는 갑자기 그냥 머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노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법적인 법학 전문가로서 그 국회에서 입법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면 교수님도 해당될지 모르시는데요. 참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80 넘으신 분들은 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법을 왜냐하면 한 저기 220, 한 230, 뭐 200표 이상 그 표를 얻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서 노인들을 갖다가 우리는 막아버리자. 이것이 곧 저는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그 검색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실제 이렇게 확실히 생체 나이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저하고 제가 뭐 한 살이나 두 살 정도 더 많을 거로 봐지고, 아까 얘기한 박지원 씨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나보다 한 4살 정도 더 많은 거로 봐지거든요. 서른이는 몇 년도인지 난 모르겠어. 서른이도 뭐 그렇게 거기도 70이 넘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을 때 따끔하게 그 혼내주는 이 진보 정치 집단에 그쪽을 애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 해주고 그걸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니까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수 쪽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그 자체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부터도 여기서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그 지역에 가든지 그 사람이 사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근무하는 곳에 가든지 거기에 가서 제 지인들하고 같이 뭉쳐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김은경이 스스로가 어떤 리스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계획적으로 그렇게 어떤 지침을 준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드셔서 그 경륜을 가지고 세상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지표, 가르침, 나침판 역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애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로 분들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또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80이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그 혁신 차원이다 해가지고 혁신위원장,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 발언한 것은 혁신인 거죠. 저분이 무슨 뭐 국회의원도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원로가 따끔하게 그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그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골프 친 거에 관해서 공무원들은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 말 때문에 그 당원 정지도 당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뭐 상임위 활동 중에 200번 코인을 하고 그리고 세월호 그 사고 대책회의 국회에서 열리는데도 코인 거래를 하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하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옹호를 할지언정 그거에 관해서 윤리위원회 그럴 때 제명이라든지 그런 거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정 기능이 없는 야당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그렇다고 국민들이 여당이 또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여당을 향해서도 따끔한 휘처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그 아스팔트에 지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퇴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아스팔트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르신들 뜨거운 태양 밑에 나오면 누가 그 감당하고 건강 그 어려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휴가를 보낼 것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일에 관해서 민주당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따끔한 질책을 또 이럴 때는 민주당의 원로라고 하는 이해찬 씨 같은 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맑은 그 물을 갖다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다 흐트러져서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꾸로 이번 기회에 저를 마찬가지지만 제 선배 어른들도 그렇고 또 제 친구나 제 후배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손주나 내 자식들이나 걔들이 지금 우리 자식들은 이제 50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주들은 지금 20대고 근데 이 걔들이 우리하고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되게 문화적인 일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논의할 적에는 오히려 걔들도 진지하고 이거는 그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아이들도 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아니라 그런 아이들 숫자도 한 50대 50으로 같이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게 노인 비하 발언인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누굽니까? 저기 김은경이가 1965년생 58세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58세 이 여성이 58세라고 하면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환갑되고 이제 아니, 자녀들은 58세면은 네. 애들이 한 20대 후반. 네?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제들이 그 결혼을 했으면은 뭐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주변을 보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58세였던 분들은 대개 이제 손주들이 있단 말이죠. 예. 손주도 적은 손주가 아니고 청년 손주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할머니 아니에요? 65세 이상이 돼야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 소리 듣는 사람들 아니냐 그 얘기죠. 본인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자기 본인의 나이를 하면서 나도 곧 이제 노인 세대다라고 하면서 내가 뭐 일부러 했겠느냐. 그거는 사고가 터지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고 저는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참정권을 좀 제한시킬 수 있도록 2030 우리 민주당 세대들이 투표 열심히 좀 하자. 그런 취지 속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김 의원님하고 저거는 이제 세대 차이가 그래도 한 세대 반 차이는 나니까
또 우리도 생각하는 그 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이해도 하고 생각도 해요. 그러나 대개는 뭐 우리 살다가 보면은 그 55% 이상은 전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세대에 있을 때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모두 여기도 1.5배 세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 사람은 뭐 교수를 몇 년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서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수를 이 사람 혼자서 한 번에 망신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당의 어떤 그 개혁 혁신한다는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금융의 법을 다뤘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건 이건 무식하지 않고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으면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이 김은경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의 그 말투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긴 시간을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루지 않아도 모든 방송, 모든 신문, 모든 매체에서 정신없이 이 사람 가지고 다루고 있고 자기네 민주당에서도 자체에서도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야단 법석이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구독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오늘 우리가 그 옛날 말에 충청도는 양반고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충청의 중도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단소리 쓴소리 이 충신 포럼에서 바로 그 노인 어르신들을 그 분개하게 하고 분노의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게 하는 이거에 관해서 바로 그 다룬 것은 저는 바로 이 충청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이런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단소리 쓴소리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셔서 저희가 최소한 김어준보다는 한 구독 좋아요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충청인들의 그 노력과 의지가 그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 좀 많이 좀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이 상업적으로 막 어떤 그 방향을 잡고 체계적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녹화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우리 김 의원님이나 저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페이퍼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너는 이 얘기하고 나는 이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묻고 네가 이렇게 대답하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제 그저께 오늘 그 방송을 통하고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듣고 보고 했었던 걸 가지고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 있는 이 충남에 그 저하고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전화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지인들하고 주고받은 얘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뒀다가 그 느낌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우리라도 한번 소리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 충청남도 이선 도의원 김용필님을 모시고 오늘은 좀 이 김은경이라는 이 여자를 놓고 한번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 번쯤 우리가 되새김 한번 해보고 한 번쯤 아주 굳세게 한번 우리의 뜻을 한번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한번 여기 와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 없이 한 거는 아니고 너무 그동안에 이 방송이나 전반적인 이런 흐름이 너무 그 화가 나 있고 특히 그 보수 쪽에서 있고 보수라기보다는 노인들 쪽에서는 너무 그 억울한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거는 지금 모든 70대 이상 80대, 90대, 이 100대에 계신 그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서 지금 젊은이들은 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노인네들은 물러가라. 그리고 청년이 책임지도록 해줘라.
근데 과거 없고 현재 없고 미래는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화풀이는 분명히 아니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충신포럼 유튜브 단소리 쓴소리를 가지고 오늘 몇 가지 그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 하셔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가운데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애쓰신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을 사랑하시는 우리 충청도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충청의 우리 충신포럼, 우리 유튜버 단소리 쓴소리, 우리 좋아요, 우리 구독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더욱더 미래의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남에서 사시는 분들이 영남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지켜주고, 호남에 사시는 분들이 호남의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지켜주고, 저는 이제 이 충남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충남에서 태어났고 충남에서 살고 또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 사시는 모든 분들도 어떤 철학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충청도, 특히 이 충남도 좀 잘 뭉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었을 때는 어른들이 앞장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힘을 젊은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설득도 해주고 설명도 해서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진행했던 사람은 최종진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